펼치는 고품격 분할 배틀 퀴즈 킹왕짱. 사람은 위기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 한층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의 도전자들 또한 자신과의 싸움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퀴즈왕을 향한 용감한 도전이 과연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성장시킬지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장승중학교 정태희 학생. 아는 문제는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잠실중학교 노희재 학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화계중학교 김민영 학생. 좋은 경험 만들고 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전자, 구갈중학교 신지은 학생. 최선을 다해 킹왕짱에 임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태희 학생과 노희재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정태희 학생과 노희재 학생에게 주어지는 5문제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식물성 섬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면, 2번 모시, 3번 비단. 자, 노희재 학생. 답은 3번 비단입니다. 3번 비단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노희재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120점으로 앞서 나가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역시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주기율표의 원소 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리튬, 2번 네온, 3번 탄소. 자, 노희재 학생. 답은 2번 네온입니다. 2번 네온. 정답입니다. 자, 노희재 학생이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히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두 문제를 풀면서 제가 상황을 봤을 때 정태희 학생도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버저 누르는 속도가 조금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3문제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수용성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C. 정태희 학생. 답은 2번 비타민 C입니다. 2번 비타민 C. 정답입니다. 자, 2번 비타민 C 정답을 정태희 학생이 맞춰주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2문제고요. 현재 노희재 학생이 140점, 정태희 학생이 12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정답자는 과연 누가 될지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한글의 자음 중 미음은 신체의 어떤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일까요? 1번 치아, 2번 혀, 3번 입술.
정태희 학생, 답은 3번 입술입니다. 3번 입술, 정답입니다. 자, 현재 두 문제씩을 맞췄습니다. 정태희 학생 140점, 노희지 학생 140점인데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정태희 학생, 네. 마지막 문제 앞두고 있는 소감이? 맞춰서 역전하겠습니다. 아, 맞춰서 역전하겠다. 그렇죠.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히고 있죠. 자, 5번째 문제의 정답자가 정태희 학생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노희지 학생. 처음 두 문제를 노희지 학생이 맞췄는데 다음 두 문제는 정태희 학생이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그 1라운드 마지막 문제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꼭 맞춰서 선두 자리 뺏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맞히겠다. 아까 1라운드 목표가 3문제라고 했었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학생에게 주어진 1라운드 5번째 문제 드립니다.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유형 성분과 액체인 이것으로 나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혈장. 정태희 학생, 답은 1번 혈장입니다. 1번 혈장.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는 정태희 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결과 정태희 학생이 160점, 노희지 학생이 140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김민영 학생 그리고 신지은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5문제를 연달아 드릴 텐데요.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무엇일까요? 1번 펩신, 2번 락타아제, 3번 라이페이스. 신지은 학생, 3번 라이페이스 하겠습니다. 3번 라이페이스. 정답입니다. 자, 신지은 학생이 첫 번째 문제를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합니다. 120점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달의 바다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의 바다, 2번 고요의 바다, 3번 별의 바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신지은 학생, 2번 고요의 바다입니다. 2번 고요의 바다. 틀렸습니다. 자, 제한 시간 다시 한번 나갑니다. 기회는 김민영 학생에게입니다. 자, 김민영 학생. 답은 3번 별의 바다 하겠습니다. 3번 별의 바다. 정답입니다. 네, 3번 별의 바다가 정답이었고요. 김민영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신지은 학생은 110점으로 세 번째 문제를 맞이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프랑스 국기에서 박애를 상징하는 색은 무엇일까요? 1번 파란색, 2번 흰색, 3번 빨간색. 신지은 학생, 3번 빨간색입니다. 3번 빨간색. 정답입니다. 자, 신지은 학생이 이번 문제 3번 빨간색 정답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하면서 130점으로 김민영 학생보다 10점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역시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발해의 중앙행정조직인 삼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당성, 2번 선조성, 3번 중서문화성. 김민영 학생. 답은 3번 중서문화성 하겠습니다. 3번 중서문화성.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중서문화성이었고요. 김민영 학생이 맞히면서 140점으로 신지은 학생을 10점 앞서 나갑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누가 가져갈지 바로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의태어는 무엇일까요? 1번 우당탕, 2번 딸깍, 3번 팔랑.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3번 팔랑이었습니다. 팔랑은 바람에 가볍고 힘차게 나부끼는 모양을 일컫는 말로 의태어입니다. 딸깍은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히는 소리, 우당탕은 몹시 요란하게 떨어지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입니다. 팔랑이 의태어였죠. 자, 마지막 문제 정답자는 없었고요.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김민영 학생이 140점, 신지은 학생이 130점을 기록합니다. 퀴즈 킹왕짱의 서막 1라운드. 1조 대결은 정태희, 노희재 학생. 뒷심으로 연달아 세 문제를 맞힌 정태희 학생이 높은 점수를 득점한 가운데 노희재 학생도 두 문제를 맞춰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줬다. 이어진 2조 대결에서는 무서운 순발력을 보여준 김민영 학생과 침착한 신지은 학생의 대결이 펼쳐졌는데 각각 두 문제를 맞췄지만 신지은 학생은 감점으로 아쉬운 점수를 기록했다. 숨가쁘게 달려온 1라운드. 이제 긴장은 내려놓고 진짜 실력을 발휘할 시간. 도전자들의 번뜩이는 지식을 겨루는 2라운드가 지금 시작된다. 이 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문학가, 원소, 과학자, 소리, 천문, 자연재해, 식물, 집단, 이집트. 자,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고요. 학생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점수가 정태희 학생이 160점, 노희재 학생이 140점, 김민영 학생이 140점, 신지은 학생이 130점을 기록 중인데요. 자,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네 학생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네 학생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정태희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원소 하겠습니다. 원소.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원소 문제인데요. 바로 보너스 문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번 문제 맞히면 60점이라는 큰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집중해서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원소,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원자 번호 84번의 이 원소는 은회색의 방사성 금속입니다. 산화 베릴륨과 혼합해 중성자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1898년 퀴리 부부가 우라늄 광석에서 발견한 이 원소는 무엇일까요? 퀴리 부인의 조국인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노희재 학생, 답은 폴로늄입니다. 폴로늄. 정답입니다. 자, 폴로늄 정답입니다. 폴로늄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될 때 생성되는 방사성 원소로 우라늄 광석 1톤에 0.1mg이 함유돼 있습니다. 자, 폴로늄 60점이라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던 문제였는데요. 노희재 학생이 맞히면서 200점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노희재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리 하겠습니다. 소리.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소리,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소리, 문제 드립니다. 소리는 귀를 통해 뇌에서 느끼는 상리적 감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이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정태희 학생, 답은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정답입니다.
네, 데시벨 정답이었습니다. 데시벨은 발명가 알렉산더 벨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벨 단위의 10분의 1 크기를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자, 정태희 학생이 2라운드 두 번째 문제를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190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노희재 학생과 10점 차를 달리고 있고요. 김민영 학생이 140점, 신지은 학생이 13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봐야 할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정태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이집트 하겠습니다. 이집트. 자,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이집트. 문제 드립니다.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는 1869년 개통된 세계 최대의 운하가 있습니다. 노희재 학생. 답은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정답입니다. 네, 수에즈 운하가 정답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운하인데요. 지중해의 포트사이드 항구와 홍해의 수에즈 항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2라운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노희재 학생이 역시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노희재 학생 선택해 주세요. 자연재해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자, 다음 키워드 자연재해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지각이 함몰되면서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지은 학생. 정답은 해일입니다. 해일. 틀렸습니다. 노희재 학생. 답은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정답입니다. 쓰나미는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지각이 함몰돼 발생한다. 항구에 불어닥친 비정상적인 높은 파도를 뜻하는 말로 쓰나미가 해안 부근에 도달하면 파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큰 재해를 일으킨다. 자, 이번 문제도 노희재 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260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점수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현재까지 2라운드 4문제를 풀어봤고요. 정태희 학생이 190점, 노희재 학생이 260점, 김민영 학생 140점, 신지은 학생 1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5개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5문제 중에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도 한 문제 남아있으니까요. 충분히 추격도 가능하고 역전도 가능하고 또 노희재 학생 입장에서는 점수차를 더 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은 문제와 큰 점수가 걸려있는 2라운드 남아있는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노희재 학생이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천문 하겠습니다. 천문. 자, 천문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빛이 진공 상태에서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일 때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정태희 학생. 답은 광년입니다. 광년. 정답입니다. 네, 광년 정답이었습니다. 광년은 천문학의 길이 단위 중 하나로 천체 사이 거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정태희 학생 이번 문제 30점을 가져가면서 220점이 됐습니다. 이제 노희재 학생과는 40점 차로 점수차를 좁혔는데요. 정태희 학생은 평소에 어떤 과목에 자신 있나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합니다. 수학과 과학. 이번 문제 역시 과학 문제였기 때문에 잘 맞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정태희 학생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신약 개발자입니다. 신약 개발자. 네.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됐죠? 어렸을 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꼭 가족을 고쳐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태희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정태희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췄고요. 2라운드 이제 4개의 키워드만이 남아있는데 아직 김민영 학생과 신지은 학생이 2라운드 들어서 문제를 맞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영 학생, 지금 5문제를 풀어봤는데 아는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아쉽나요? 자연재해 부분이랑
천문 부분에서 버저를 늦게 눌렀어요. 아, 버저를 늦게 누르는 바람에 아는 문제를 놓치고 말았군요. 아직 4문제가 남아있고요. 이 문제들 중에는 보너스 점수가 걸리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자신감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신지은 학생. 신지은 학생도 지금 2라운드 들어서 좀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어려운가요?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건 왜 아쉬웠어요? 그 자연재해에서 헤일이랑 쓰나미랑 좀 헷갈렸었는데 네. 그때는 좀 아쉽습니다. 저희 킹왕짱에서는 정확한 정답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문제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남아있는 4문제 중에서 이 키워드만큼은 내가 반드시 정답을 맞히겠다. 이런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문학과. 문학과. 욕심내는 키워드가 역시 있긴 있었습니다. 또 문학과 이 키워드 속에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다면 신지은 학생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2라운드 아직 4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자신감을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무장한 신속함과 신중함이 승리의 열쇠다. 2라운드 중간 결과 사나이의 집념으로 3문제를 마친 노이재 학생이 단독 선두. 그의 제자라 김태희 학생이 2문제를 맞히며 양보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순간의 실수로 아는 문제를 안타깝게 놓치고만 신지은 학생이 감점. 버저 스피드가 느려 문제를 놓친 김민영 학생은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다. 아직 승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보너스 문제를 포함해 4문제가 남아있는 상황. 과연 반전은 일어날 것인지 2라운드 대결을 끝까지 주목하라. 자, 그럼 다음 키워드 6번째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정태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과학자 하겠습니다. 과학자. 자, 다음 키워드는 과학자입니다. 4학생 모두 잘 듣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버저를 누르고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학자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화학자로 물질은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정태희 학생, 답은 라부아지에입니다. 라부아지에. 정답입니다. 네, 라부아지에 정답입니다. 라부아지에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과학자로 공기의 구성 성분을 연구했으며 연소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자, 정태희 학생이 30점을 더 보태면서 이제 노이재 학생을 10점 차로 추격합니다. 정태희 학생 250점이 됐고요. 자, 다음 키워드 역시 정태희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물 하겠습니다. 식물. 자, 다음 키워드 식물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식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식물의 씨앗이나 포자를 사용하지 않고 번식하는 무성. 노이재 학생, 답은 포자법입니다. 포자법. 틀렸습니다. 신지은 학생, 답은 분열법입니다. 분열법. 틀렸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식물의 씨앗이나 포자를 사용하지 않고 번식하는 무성생식의 한 종류인데요. 잎이나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한 번식법으로 접붙이기. 김민영 학생, 출합법 하겠습니다. 다시. 출합법 하겠습니다. 출합법.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번의 기회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영양생식이었습니다. 영양생식. 거의 대부분의 식물은 영양생식이 가능한데요. 영양생식 기관의 예로 식물의 줄기가 뿌리처럼 땅속으로 자라는 뿌리줄기가 있습니다. 자, 세 학생이 감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이재 학생이 20점 감점 당하면서 240점이 됐고요. 김민영 학생이 120점, 신지은 학생이 9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태희 학생이 250점으로 현재 단독 선두를 기록 중입니다. 남은 키워드는 단 2개뿐입니다. 이 키워드 속에는 한 문제의 보너스 문제가 숨어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키워드 정태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집단 하겠습니다. 집단. 자, 2라운드 8번째 키워드 집단이고요. 이번 문제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맞히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키워드 집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집단을 뜻합니다. 미국의 김민영 학생, 답은 준거 집단 하겠습니다. 준거 집단. 정답입니다. 네, 준거 집단 정답입니다. 준거 집단은 개인의 행동 기준이 되는 집단으로 소속 집단과 일치하면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준거 집단 김민영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보너스 점수 60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80점이 됐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김민영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문학과 하겠습니다. 문학과.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는 문학과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신중한 선택 후에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학과 문제 드립니다. 현대 문학계를 대표하는 이 시인은 우리의 전통적인 한을 서정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등을 쓴 이 정태희 학생, 답은 김소월 하겠습니다. 김소월.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김소월이었습니다. 대표작 진달래꽃으로 알려진 김소월은 우리의 전통적인 한을 노래한 민족 시인입니다. 자, 2라운드 결과 정태희 학생이 280점, 노희지 학생이 240점, 김민영 학생 180점, 신지은 학생이 90점을 기록합니다. (2라운드) 최종 결과 반전이 일어났다. 두 문제를 맞힌 정태희 학생이 단숨에 노희지 학생을 역전하며 선두로 등극. 식물 문제에서 안타깝게 감점된 노희지 학생은 2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2라운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던 김민영 학생은 뒷심을 발휘해 보너스 60점을 획득하고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안타깝게 감점되고만 신지은 학생은 90점에 그치고 말았다. 한순간의 실수로 뒤바뀌는 순위 경쟁에서 긴장을 극복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과연 세 번째 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인지 3라운드 스타트!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아쉽게도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추성 이렇게 5가지의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내시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오스만 제국, 이슬람교. 정태희 학생, 답은 터키입니다. 터키.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터키였습니다. 어떤 점을 보고 어떤 보기를 보고 터키를 연상했나요? 일단 그 오스만 제국 보고 서아시아라는 건 알았는데 앙카라라는 걸 보고 터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태희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춰줬고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13세기 말 오스만 제국에서 터키 공화국이 수립됐고요. 터키 인구의 약 99%가 이슬람교도입니다. 자, 정태희 학생이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잘 맞춰주면서 31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고대가요 구지가의 한 대목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거부가 거부가 네모를 내어라.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신지은 학생, 답은 머리입니다. 머리. 정답입니다. 네, 머리 정답이었습니다. 구지가는 작자, 연대 미상의 고대가요로 당시 임금을 맞이하는 민중의 마음을 나타낸 축도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빈칸 문제였죠. 머리 정답을 신지은 학생이 맞춰주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2라운드 때는 조금은 좀 어깨가 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3라운드 두 번째 문제를 맞췄습니다. 신지은 학생, 지금 기분 어때요? 이대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기회를 이어갈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세 번째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정오각형 한각의 각도. 김민영 학생, 답은 180 하겠습니다. 180. 틀렸습니다. 정태희 학생, 답은 168입니다. 168.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168이었습니다. 정태희 학생에게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각형 한각의 각도가 108도입니다. 108도, 정삼각형 한각의 각도가 60도입니다. 60도 맞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의 이 보기의 합을 요구했기 때문에 168 정답이었고요. 정태희 학생이 이번 문제 역시 잘 맞춰주면서 340점으로 크게 앞서 나갑니다. 2위인 노희지 학생과 어느덧 100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많이 맞출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맞힐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매년 1,400만 명이 찾는 프랑스의 명물입니다. 12세기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이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 건축물은 뮤지컬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태희 학생, 답은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노트르담 성당. 정답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12세기 고딕 양식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센강의 시태섬에 있으며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꼭지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자, 이제 3라운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태희 학생이 370점, 노희지 학생이 240점, 김민영 학생 160점, 신지은 학생 120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유형, 초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 용어는 본래 자, 김민영 학생이 화면에 초성이 주어지자마자 버저를 눌렀는데요. 답은 하이브리드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정답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정답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물의 2개 이상의 기능이나 요소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전거, 하이브리드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김민영 학생이 이 문제 맞히면서 190점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힐 수 있었는지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김민영 학생. 뭔가 초성이 익숙했고 딱 처음 설명에 이것의 원래 용어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게 나와서
하이브리드라 생각했습니다. 김민용 학생의 순발력이 이번 문제를 맞힐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민용 학생이 3라운드 마지막 문제를 맞히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지은 학생이 여기서 도전을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어렵게 여기 왔는데 아쉬운 문제들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는데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응원해준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엄마가 바란 대로 세 문제는 맞춰서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신지은 학생 멋진 도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신지은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경험이 됐길 바라면서 이렇게 3라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정태희 학생, 노희재 학생, 김민영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섯 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된 3라운드 결과 대단한 기수로 5문제 중 3문제를 맞힌 정태희 학생이 단독 선두. 한 번의 합점과 득점을 골고루 기록한 김민영 학생과 감점 없이 점수를 유지한 노희재 학생까지 파이널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신지은 학생은 득점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라운드 공통에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최후의 무대를 장식할 도전자들은 정해졌다. 킹왕짱 이름을 건 파이널 매치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장승중학교의 정태희 학생, 잠실중학교의 노희재 학생, 그리고 화계중학교의 김민영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태희 학생, 네. 이번에는 함께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는 2명의 경쟁자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아는 문제는 다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다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노희재 학생도 두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우승을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욕심 안 내고 있어요? 그렇게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상당히 나이가 많지 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려놓기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영 학생도 옆에 있는 두 학생에게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잘 열심히 풀어서 좋은 경험을 쌓자. 좋은 경험을 쌓자. 김민영 학생 또한 아직까지 킹왕짱이 될 기회가 남아있는 것 알고 있죠? 네. 역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쟁자들에게 한마디 했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크게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파이널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킹왕짱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50점, 100점, 그리고 15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배점이 높은 만큼 3명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세 학생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정태희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고요.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세 학생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달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점수차를 좁힐 수 있을지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 5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 중 인과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리는 정치 사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신 조광조가 중종에게 이 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맹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한 이 정치 사상은 무엇일까요? 맹자의 핵심 사상, 인과 덕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맹자의 핵심 사상.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왕도 정치였습니다. 왕도 정치가 정답이었고요. 왕도 정치는 인과 덕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맹자의 핵심 사상으로 조선시대에는 사림 세력이 왕도 정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 50점짜리 문제의 정답자는 없었습니다. 점수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정태희 학생이 370점, 노희지 학생이 240점, 김민영 학생이 190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키워드 역시 정태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고요. 100점이 숨어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문제 정태희 학생이 맞힐 경우 정태희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하지만 남은 두 학생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자, 100점에 100점이 숨어 있는 킹 문제 드립니다. 각종 동식물이 썩어 분해될 때 이 가스가 발생합니다.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요. 태양의 복사열 방출을 차단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노희지 학생, 답은 오존가스입니다. 오존가스. 틀렸습니다. 김민영 학생, 답은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 정답입니다. 네, 메탄가스 정답입니다.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여겨지지만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모아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바이오매스 에너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민영 학생이 100점을 획득했죠. 29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김민영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짱 선택하겠습니다.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150점이 숨어 있는데요. 맞히면 15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30점 감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세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과연 세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될지. 킹왕짱을 결정지을 운명의 문제. 흔들림 없는 실력으로 2장까지 온 정태희 학생이 승리할 것인가? 상상을 뛰어넘는 투심을 발휘해 노희재, 김민영 학생이 우승할 것인가? 과연 결과는? 과연 세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될지. 150점이 걸려있는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선박 등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김민영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GPS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GPS 하겠습니다.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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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GPS였습니다. GPS는 위성 항법 장치의 줄임말입니다. 4개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위치와 속도,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김민영 학생이 GPS 정답을 맞히면서 150점을 가져갔고요. 440점으로 오늘의 최종 킹왕짱이 됐습니다. 오늘의 킹왕짱 김민영 학생에게 농협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야말로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무 기뻐요.
언제 역전승을 예감했어요? 전혀 예감 안 못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목표가 파이널 라운드까지만 가져였다고 했는데 최종 우승을 하고 킹왕짱이 됐습니다.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상당히 단답형이네요.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김민영 학생, 오늘의 킹왕짱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반면에 옆에 있는 정태희 학생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맨 마지막에 뒤집어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역시 한마디 해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역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노희재 학생의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아쉬움이 클 것 같네요. 일찍 우승을 내려놓아서 뭐. 일찍 내려놨었어요, 정말로? 네, 그랬어요. 마지막 문제까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마음을 내려놓고.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까. 친구들이 잘하니까. 또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우승 못해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우승 못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신재은 학생까지 오늘 등수를 떠나서 순위를 떠나서 멋진 도전을 보여준 네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고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은 배움의 새 기둥이다. 영국의 정치가 벤자민 디즈라일리의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기둥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실수가 많았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응원해준 엄마, 아빠, 동생, 가족분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